아줌마 싫어. 저리 가. 아! 유미 너 버릇없이 뭐하는 짓이야? 아이는 레스토랑이 떠나갈 듯 크게 울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 너무 당황해서 멍하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는 내 앞에 있는 스테이크 접시를 손으로 밀쳐서 제 다리 쪽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릇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튀었는지 종아리에서 피가 흘렀고 남자는 놀라서 진아 씨, 피가... 아, 괜찮아요? 파편이 약간 스쳤나 봐요. 스친 정도가 아닌데요. 피가 계속 나는데 우선 이 손수건으로 지혈부터 해야겠어요. 남자는 손수건으로 피가 나는 종아리를 꽉 묶어서 그나마 지혈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뒤 아이한테 더 호통을 쳤습니다. 아줌마 다리에 피나는 거 안 보여? 잘못했습니다 하고 아줌마한테 사과해. 싫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빠는 아줌마 편만 들고 유미만 미워하고. 유미야, 울지 마. 유미 잘못 아니야. 아이를 달래주려고 어깨에 손을 올렸는데 저리 가. 나한테 손대지 마. 아이는 제 손을 뿌리치며 저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더라고요. 행여나 제가 더 아이한테 다가갔다가 아이가 다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진아 씨, 죄송해요. 우리 유미가 이런 애가 아닌데 저도 많이 놀랐어요. 집에서는 말도 잘 듣고 순한 애인데. 아직 어려서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데려오는 건데. 진아 씨 다리도 다치고 제가 면목이 없습니다. 저 진짜 괜찮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전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이제 나도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장밋빛 미래를 그렸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 어린 게 오해를 하며 저를 강하게 거부하는데 안쓰럽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제 겨우 남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꿈꾸며 살아보려고 하는데 제겐 너무 힘든 일인가 봅니다. 제가 40평생 살아오는 동안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박복한 팔자라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기 시작한 건 어린 시절부터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목포에서 수산 도매업을 하셨는데 집 장롱 안에 현금 뭉치가 든 가방을 넣어둘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목포 바닥 돈을 다 긁어 모은다며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대수야, 너 이러다가 건물 짓겠어. 손만 댔다 하면 대박이니 돈복은 타고 났나 봐. 아유, 형님도 아직 더 벌어야죠. 딸린 식구들이 많다 보니 금세 다 나가더라고요. 하긴 대수 너가 너희 집 대들보긴 하지. 할머니, 너희 부모님, 네 동생들 새 아이까지 키우려면 등골이 휘지. 아, 재수 씨도 고생이야. 지금 임신해서 힘들 텐데도 가게 나와서 일 도와주는 거 보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시댁 식구들 뒷바라지에 가게 일까지 하니 고생만 시키는 것 같아서요. 맞아. 재수 씨 없었으면 너 이만큼 성공도 못했어. 빈손으로 장사 시작해 돈 벌어도 부모님 새집도 지어드리고 땅도 사드리고 너가 효자긴 효자야. 제 위로는 오빠가 셋이었고 아빠가 딸을 원해서 늦둥이로 저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를 출산하고 엄마는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느라 가게는 아빠 혼자 운영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한 달쯤 지난 후 인근 바다에 유조선이 난파되어 기름이 둥둥 떠오면서 어류와 해산물이 오염되어 아빠 가게를 비롯해 수산물 판매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해요? 그 많은 생선들 다 폐기하고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업체들한테 미리 성금 받은 거 돌려줘야 하는데 다 써버려서 없잖아요. 우선 은행에 있는 돈 다 찾고 이 집 팔아야 될 수도 있어. 이 집 팔면 시부모님, 시할머니, 도련님들은 어디서 지내요? 예전에 사시던 시골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지내도록 해볼게. 워낙 오래 비워둬서 많이 낡았을 텐데 조금만 손보면 그럭저럭 지낼 수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여기서는 이제 먹고 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여길 떠나야겠어. 그렇게 잘 살던 집이 내가 태어나자마자 사업이 망하니까 동네에서는 내가 이 집 복을 다 뺏어간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런 말을 듣는 게 너무 괴로웠고 결국 우리 식구는 서울로 오게 되었습니다.
전혀 연고지도 없는 서울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버거웠습니다. 아빠는 수산물 시장에서 일을 했고 많지 않은 월급으로 6식구가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 오빠들은 식사 때마다 서로 더 먹겠다고 밀치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고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오빠가 폐렴을 크게 앓으면서 어린 나이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오빠는 중학교 때 희귀질환으로 저희 곁을 떠났고 막내 오빠는 정신병을 앓다가 어느 날 높은 건물에서 추락해 오빠들 곁으로 갔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새 오빠를 잃은 부모님은 온전한 정신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여보, 내가 죽 좀 끓였으니까 이거 먹어. 이러다 당신까지 어떻게 되겠어. 애들 배불리 먹여주지도 못하고 병원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보낸 게 무슨 부모예요? 난 엄마 자격도 없어요. 나도 일이 손에 안 잡혀. 정말 다 놓고 싶더라고. 자식 먼저 앞세우고 밥 먹고 잠 잘 자는 내가 너무 미웠어. 그런 생각하다가도 진아 생각하면 내가 힘내야지. 진아는 건강하게 잘 키워야지 생각을 고쳐먹게 돼. 진아 태어나고 거짓말처럼 왜 이런 불행들이 연이어 왔는지 너무 속상하고 무서울 때도 있어요. 아직 어린애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나 출근할 테니 진아 밥 먹이고 좀 누워있어. 5살인 저는 아픈 엄마 옆에서 눈치껏 조용히 소꿉놀이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안 좋아한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던 거죠. 엄마, 배고파. 엄마 아프니까 너 혼자 차려 먹을 수 있지? 가스레인지에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밥에다가 말아 먹어. 종종 혼자서 밥을 차려 먹었기에 익숙하게 가스레인지 불을 켰습니다. 미역국을 데우는 동안 전 퍼즐 맞추기에 정신이 팔렸어요. 엄마는 피곤하신지 잠이 들었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집안에 갑자기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전 계속 콜록콜록 기침을 했고 너무 무서워서 꼼짝을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엄마는 수건으로 제 코를 막아 현관 쪽으로 나가려는데 이때 현관 쪽에 있던 가스레인지에 불이 붙어서 순식간에 화염에 쌓였습니다. 불길 때문에 나가지도 못하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진아야, 이 수건으로 코 막고 이불 안에 있어. 엄마가 창가로 가서 사람들 불러볼게. 저는 무서워서 울기만 했고 엄마는 창밖으로 구조 요청을 했고 얼마 후 소방차가 도착했습니다. 소방관이 현관 쪽에 있는 불길을 진화하자 엄마는 저를 몸으로 꼭 감싸고 밖으로 나오던 중에 천장에서 벽돌이 떨어져 엄마를 덮쳤습니다. 쓰러진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저보고 빨리 나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엄마, 엄마, 그게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불과 5년 만에 그런 많은 비극이 생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는 술만 마시면 너가 세상에 안 태어났다면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 텐데 네 엄마, 오빠들 잡아먹으니까 좋니? 너 옆에 있으면 다 죽잖아. 넌 불행을 안고 태어났어. 이제 내 차례인 거야? 이 악마야, 사라져. 아빠 왜 그래? 무서워. 내 옆에서 떨어져. 너처럼 재수없는 애는 없을 거야. 저리 가. 아빠는 절 진짜 악마를 보듯이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질 않았습니다. 저 또한 나 때문에 엄마와 오빠들을 떠나보냈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웠고 학창시절 내내 친구를 제대로 사귈 수 없었습니다. 행여나 내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까봐 친구들이 다가와도 일부러 차갑게 대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박진아 쟤 뭔데? 혼자 도도한 척하고 우리랑 말도 안 섞잖아. 냅둬.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친한 척해. 학교에선 저에 대한 소문이 안 좋게 났고 전 늘 혼자였습니다. 공부도 제대로 될 리 없었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제겐 곤혹이었습니다. 빨리 졸업하고 싶은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집에 오니 아빠가 또 술을 드시고 있었고 저는 슬금슬금 아빠를 피해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너 때문에 내가 재수가 없어. 사장이 장사 안 된다고 이번 달 월급을 절반밖에 못 준대. 그거 갖고 어떻게 살아? 아빠, 술 그만 드세요.
저 방에 들어갈게요. 어딜 가? 너처럼 박복한 팔자는 살풀이 좀 해야 돼. 용하다는 점집이 있으니 내일 같이 가자. 이러다가 내 명예 못 죽겠어. 뭐? 전부로 가자고요? 진짜 아빠 왜 그래요? 굿을 하든지 해서 네 속에 있는 악기들을 쫓아내야 돼. 술 취해서 하는 말이랬거니 했는데 다음날 아빠는 진짜 저를 데리고 점집을 찾았습니다. 이런 곳에 처음 가보는 터라 겁이 좀 나더라고요. 한복을 입고 매서운 눈빛으로 앉아있는 무당이 저를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선녀님, 얘가 태어나면서 우리 집에 줄초상 나고 잘 되던 사업 망하고 암튼 불행한 일만 자꾸 생겨요. 기가 세도 너무 세네. 넌 무당할 팔자야. 평범하게 살려니 자꾸 안 좋은 일만 생기지? 신이 데려가라고 괴롭히는 거야. 네? 무당될 팔자라고요? 너 사람 잡아먹을 팔자야. 인덕을 쌓아야 네 주위 사람이 화를 안 당해. 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럼 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적 써줄게.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녀. 그리고 너 몸에 항상 금부치를 지니고 다녀. 금이 너 보호해줘. 명심해.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녀님. 저 사실 점을 믿지 않아서 그 무당의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빠는 꽤 많은 돈을 줘서 부적을 썼고 저한테 주며 꼭 가지고 다니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 택배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있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저 혼자 일만 할 수 있는 찾다가 이게 제일 저한테 맞는 것 같았어요. 물류센터는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니 좋더라고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애들 학원비 벌려고 오는 가정주부도 꽤 많았고요. 다들 일하느라 서로 대화할 시간은 거의 없었고 일만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피 나는데요. 이거 휴지로 우선 막으셔야겠어요. 네? 아, 고맙습니다. 여자가 하기엔 힘든 일이죠. 많이 피곤하셨나 봐요. 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적응이 잘 안 되나 봐요. 그럴 거예요. 적응되면 일하는 게 훨씬 수월할 거예요. 저기 보세요. 저 아줌마들. 처음에는 몸에 파스 붙이고 일하더니 이젠 남자들보다 짐 더 잘 옮기세요. 근데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여기서 제일 나이 어리신 것 같은데. 박진아예요. 지금 20살이고요. 아, 그러시구나. 전 이현수예요. 나이는 26살이에요. 밤에는 택배 일하고 낮에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해요. 햄버거 먹고 싶으면 우리 매장 오세요.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네, 저 일해야 되는데. 제가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라 일하는데 방해했네요. 다행히 코피는 멎었네요. 이거 비타민 음료니까 마시고 일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마실게요. 전 배달 나가야 돼서 힘내십시오. 남자는 저와 완전 다른 성격으로 밝고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살갑고 친절한 게 싫진 않았습니다. 저는 택배 포장과 분류 일을 했고 남자는 배달을 하고 나면 아침에 잠깐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아 씨 안녕하세요. 오늘은 못 보나 싶었는데 일 다 끝났어요? 네, 지금 막 끝내고 퇴근하려고요. 잘 됐네요. 저 아침 먹으려 하는데 같이 먹으러 가요. 제 단골 해장국집이 있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아, 괜찮은데. 전 집에 가서 먹으면 돼요. 아유, 남자가 밥 먹자고 하면 그냥 못 이기는 척 좀 같이 먹으세요. 지나시는 사람한테 너무 벽을 두시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까워요. 그냥 낯가림이 심해서요. 그래요,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바로 요 앞이라 후딱 먹고 가세요. 남자는 저와 같이 걸어가는 중에도 집안 얘기며 진상 손님 얘기며 끊임없이 말을 했고 말을 재밌게 해서 전 웃음이 터졌습니다. 남자와 얘기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마음의 벽이 열리더라고요. 여기 해장국 맛있죠? 네, 진짜 맛있네요. 여기 오길 잘했어요. 진아 씨는 부모님과 같이 사세요? 아빠랑 살아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아, 저도 어릴 때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엄마 혼자 저 힘들게 키우셨어요. 전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빨리 돈 벌어서 우리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현수 씨는 참 좋은 분 같으세요.
같이 얘기하고 싶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밝은 에너지에 힘이 나요. 제가 좀 하이텐션이라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근데 여자들은 안 좋아하더라고요. 좀 과묵하고 무게 있는 남자 좋아하잖아요. 진아 씨도 그런가요?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전 제가 워낙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만일 제가 남자를 사귄다면 저와 반대인 사람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남자랑 맞다는 거네요. 다행이다. 난 또 진아 씨가 나 싫어하면 어쩌나 신경 썼거든요. 저 현수 씨, 근데 저희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어릴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서 사람들과 깊이 사귀질 못해요. 저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은 꼭 안 좋은 일이 생겨서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선아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왜 스스로 위축돼서 사람들과 거리를 두세요. 선아 씨 친구 없죠? 저랑 친구예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지금부터 말 놓을게. 자꾸 높임말 쓰니까 거리감 느껴지고 너무 어색해서. 아, 네, 말 놓으세요. 그럼 우리 친구예요. 그 후부터 남자는 제게 우유도 주고 휴식 시간에 와서 어깨를 주물러주며 저를 많이 챙겨줬습니다. 두 사람 뭐냐?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졌지? 진아 씨랑 저 친구예요. 몰랐구나. 이모 이상한 생각하지 마요. 둘이 뭐 잘 어울린다는 둥, 사귀라는 둥. 남녀 사이에 친구가 어딨어? 둘이 진짜 잘 어울려. 나이도 딱 좋고. 원래 당사자들은 모르는 거야. 주변에서 엮어줘야 진도가 빨리 나가는 법이지. 둘이 아직 손도 안 잡아봤지? 자, 이렇게 손잡으니 얼마나 보기 좋아. 평소 언니처럼 저한테 잘해주시던 아주머님이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남자 손에 가져가서 깜짝 놀랐어요. 처음으로 남자 손을 잡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새빨개졌습니다. 봐,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건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야. 친구 사이에 아무리 손잡아봐라 얼굴 빨개지나. 현수 넌 귀까지 빨개졌어? 둘이 오늘부터 연애해. 사내 커플 탄생했네. 어허. 아 이모도 참. 전 좋은데 진아 씨가 어떨지. 진아 씨 진짜 내 애인 할래요? 네. 내가 또 오늘 한 건 했네. 둘이 잘 지내봐. 너무 보기 좋아. 그렇게 얼떨결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3개월 짧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중식당에서 상견례를 했습니다. 사돈도 혼자시고 저도 혼자라 직계 친척들만 불러서 조촐하게 식을 올렸으면 합니다. 사돈 생각은 어떠신지요?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벌어놓은 돈이 없어서 애들 결혼식이며 신혼집 신경 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우리 딸이 팔자가 세서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팔자가 세다니요. 점이라도 보신 거예요? 이 결혼시켜도 되나? 사실 망설였습니다. 저 애 태어나고 줄줄이 오빠 셋 세상 떠나고 나중엔 지 애미까지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목포에서 알아주는 현금 부자였던 전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해서 서울로 와 겨우 밥만 먹고 살고 있고요. 아빠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좀 마음이 쓰이긴 하네요. 여자 팔자 센 거 그거 안 바뀌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거 다 미신이라고요. 무당들이 돈 벌려고 다 꾸며낸 얘기라고요. 우리 진아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보란 듯이 우리 행복하게 살 테니까요. 아유, 엄마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내다 내가 왜 이렇게 흥분했어. 알았어, 네가 좋다는데 내가 어떻게 맞겠어. 어머니, 제가 현수 씨와 어머님께 잘할게요. 아빠가 괜한 소리를 하셔서. 아무튼 난 얘기 다 했으니까 행여나 나중에 결혼 물어내라는 둥, 사기 결혼이라는 둥, 그런 말은 마시오. 시어머니는 조금 찝찝해하셨지만 별탈 없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시어머님이 우리 먹고 살라고 가게 마련할 돈을 주셔서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닭을 튀기고 남편은 배달하면서 새벽 1시까지 영업을 했어요. 다행히 장사가 잘 되어서 가게세 내고도 돈이 남아 차곡차곡 저금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지 배달 주문이 많네. 우리 이러다 금방 떼부자 되겠는걸? 매일 오늘만 같으면 좋겠네요.
여름엔 하루엔 주문 한 건 받은 적도 있었잖아요. 빨리 돈 모아서 전세로 이사 가야 될 텐데. 금방 돈 모을 수 있어. 아유, 벌써 퇴근 시간이네. 오늘 고생 많았어. 정리 후딱 하고 퇴근하자고. 어머니 저희 퇴근할 때까지 안 주무셔서 죄송하긴 해요. 우리가 일찍 주무시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겠어? 걱정돼서 그런 거지. 어머니 좋아하는 후라이드 한 마리 가져가야겠네. 가게 문을 닫고 남편이 모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방 2개짜리 빌라 월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늦게까지 안 주무시고 새벽에 퇴근하는 저희를 항상 기다리셨어요. 왔어? 오토바이 타면 항상 조심해야 돼. 오늘 뭐 별다른 일은 없었고? 네, 아무 일 없었어요. 오늘 장사가 평소보다 잘 돼서 간만에 재료 소진 다 했어요. 잘 됐다. 요즘 치킨집들 문 닫는 곳 많다는데 다행이구나. 네, 대학가라 치킨 배달이 많아서 앞으로도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애미 너 기름 튀길 때 항상 몸 조심 불 조심하고 애비는 오토바이 탈 때 조심해야 돼. 아유 엄마 또 그 미신 믿는 거죠? 이 사람 팔자 세다니까 무슨 일 생길까 봐서요?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봐요. 우리 결혼하고 장사 잘 되고 좋은 일만 있잖아요. 그냥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런 거지.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니. 아유 니들 피곤하겠다. 얼른 씻고 자거라. 나도 눈이 감기네. 네, 어머니 얼른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상견례 날 아빠가 하신 말씀 때문에 늘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부 출근할 때면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남편과 전 어머님이 주신 십자가를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어느 날 가게에서 배달을 하려고 치킨 상자를 들고 있던 남편이 상자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였습니다. 한 번도 그런 실수를 안 한 터라 너무 놀랐어요. 아휴, 치킨 다시 튀겨야겠네. 당신 어디 안 좋아요? 이런 실수 안 하잖아요. 그러게 갑자기 손에 힘이 풀려서 상자를 놓치고 말았어. 이 아까운 거 바닥에 다 흘려버렸네. 미안해 여보. 금방 튀기면 돼요. 이거 튀기는 동안에 다른 곳 배달 먼저 다녀오셔야겠어요. 저기 주소 보이죠? 그래 금방 다녀올게. 남편은 치킨 상자를 들고 오토바이로 배달을 갔습니다. 매일 수십 번씩 오가는 길이라 도로 신호도 다 외울 정도로 아주 익숙했거든요.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하려는데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왜 이러지? 손을 움직일 수가 없네? 뒤에서는 차들이 클락션을 울리며 소리를 질러댔고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끌어서 도로가로 나갔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오토바이 운전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선 배달이 급하니 남편은 그 먼 길을 뛰어서 배달을 갔습니다. 치킨 왔습니다. 아니,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와요. 배달시킨 지 1시간이 넘었다고요? 죄송합니다. 오도가 오토바이에 문제가 생겨서요. 대신 배달비 2,000원 빼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달비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다 식었잖아요. 식어서 어떻게 먹으란 거예요? 다음에 시키시면 제가 양 많이 드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조심 좀 해주세요. 겨우 손님을 달래고 가게로 돌아온 남편은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여보, 배달 간 게 뭐 잘못됐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나 좀 이상한 것 같아. 몸이 말을 안 들어. 아까 배달 가다가 손이 안 움직여져서 오토바이 두고 뛰어서 배달 갔다 왔어. 요즘 피곤해서 몸에 무리가 갔나 봐요. 내일 출근하기 전에 병원에 같이 가봐요. 다음 날 남편과 같이 가게 근처에 있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받은 후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이현수 씨,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대학병원 가면 검사 기기가 많아서 정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합니다. 근육이 굳는 희귀질환 증세가 보이세요. 아마 지금부터 근육이 굳고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셨을 거예요. 평소보다 잘 넘어지신다든지 얼굴 안면 근육이 떨리고 그런 증세가 생기셨을 겁니다. 여보, 진짜 그런 적 있었어요? 뭐 심한 건 아니고 가끔씩 몸에 힘이 풀린 적은 있었는데 피곤해서 그러려니 했지. 초기엔 인지를 잘 못하세요. 얼른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으셔야 합니다. 결혼 후 아무 일 없이 2년이 지나 정말 다행이다라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또 불행이 찾아온 게 저의 기생 팔자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근육에 섬유종이 생겨 거동이 힘들었고 몸에 힘이 빠져 일상생활하는 것도 무리였습니다. 연세 드신 어머님께 남편 병수발을 맡길 수가 없어 치킨 가게를 접고 하루 종일 남편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제가 부축해서 옮겨야 했고 세수도 제가 씻겨야 했어요. 건강하던 애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사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게 다 네가 팔자가 세서 그런 거 아니냐고. 결국은 지 남편도 불구로 만들었어. 현수야.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이 사람 더 잘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하도 박복한 팔자라 저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돈이 상견례 날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네. 결혼을 시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남편은 병원 치료랑 병행했고 어떻게든 완치하기 위해 남편 간호에 온 신경을 썼습니다. 어눌하지만 남편은 제게 여보 미안해. 아니에요. 그런 생각하지 말고 얼른 나아야죠. 그래서 당신 닮은 예쁜 아이 낳아서 알콩달콩 살고 싶어요. 엄마 말 신경 쓰지 마. 속상해서 그런 거니까. 알아요. 어머니가 제일 힘드시죠. 제가 모자라서 당신과 어머니 힘들게 해드리는 것 같아요. 남편은 비록 아픈 몸이지만 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렇게 반복하면서 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 치료비로 가게 판 돈을 다 쓰고 생활비까지 빠듯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느 날 밤 잠자면서 편안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슬픔에 힘들어하시던 시어머니는 남편 떠난 지 1년 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비극에 전 제 자신이 너무 무서워졌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나 때문에 큰 화를 입는 게 확실해졌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야 했습니다. 그건 제가 세상에 없어져야 사라진다는 생각이 들었고 외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워낙 산세가 험해서 등산객이 안 오는 곳이라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절벽 앞에 서니 만감이 교차했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 한 발짝을 내딛었고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떴을 때는 낯선 방이었습니다. 이봐요. 정신이 들어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절벽에서 떨어져 숲을 사이에 의식이 없는 채 쓰러져 있었어요. 마침 제가 그쪽을 지나가다 그쪽을 발견해서 저희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제가 산에 살거든요. 아, 제 목숨을 구해주셨군요. 아직 젊으신데 왜 스스로 나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충격이 완화되어 큰 일을 안 당하신 거예요. 그 나무 때문에 사신 거라고요. 모든 게 불행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나쁜 일만 생기고 난 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지 비관하며 사셨죠.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직 당신은 소중한 존재고 오래오래 살라고 그렇게 도와주신 거잖아요. 마침 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잘 아시네요. 저한테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저도 댁과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왜 이 아무도 없는 깊은 산 중에 들어와 살겠어요. 댁처럼 세상을 등지고 싶었거든요. 결혼하고 딸아이 낳고 행복할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요. 폐암 말기라 위중한 상태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봐도 상태는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저 병원비 때문에 빚만 늘어나고 전 이 집에 집만 되는 존재였어요. 전 우울 증세가 찾아와 병간호하는 남편한테 아무 이유 없이 짜증을 부리며 감정 조절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 화를 못 이겨 남편에게 그릇을 던졌는데 그만 눈에 맞은 거예요. 긴급 수술은 했지만 양쪽 눈 시력을 잃게 되었어요. 그래서 직장도 못 다니게 되고 제가 남편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거예요. 여의도 증권회사 다니던 그 잘 나가던 사람이 나를 만나 장애를 입고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는데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같이 있다가는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라 떨어져 지내자고 했어요. 그런 남편과 딸을 두고 혼자 이 산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말려서 어쩔 수 없이 밤에 몰래 집을 나왔어요. 아직 남편한테 연락을 안 했어요. 지금 몸도 안 좋고 남편분이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연락하셨어야죠. 얼마나 찾아다니실까요? 전 지금 몸이 아니라 정신이 아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세요? 절 컨트롤 못하는데 어떻게 가족들과 같이 살겠어요. 지금 전 이 산에서 명상하고 요양하면서 몸 컨디션이 좋아지면 남편한테 연락하려고요. 몸 아픈 데는 없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응급조치만 했어요. 뼈가 부러졌다든지 아픈 곳 없는지 한번 걸어보세요. 네, 아픈 곳 없어요. 그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멀쩡하다니 저도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군요. 그래도 모르니 상처 아무는 동안 당분간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산에 요양 왔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괜히 방해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오랜만에 말벗이 생겨서 좋은걸요. 저랑 나이대도 비슷해 보이고 같이 지내면서 좀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을 것 같네요. 여러모로 감사드려요. 저 목숨 구해준 거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럼 목숨 구해준 값 주셔야죠. 이렇게 누워있으면 더 아파요. 요 앞 텃밭에서 제가 채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고추랑 감자, 상추 좀 갖다 주세요. 전 식사 준비하고 있을게요. 산에서는 다 자급자족해야 돼요. 여자를 도와 채소를 캐오자 여자는 장작불을 피워 가마솥에서 밥을 짓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자연인이더라고요. 같이 식사하고 산에 약초도 캐러 다니면서 여자와 꽤 친해졌습니다. 저와 나이가 동갑이라 더 친구처럼 지낼 수 있었죠. 가희야, 약 떨어질 때 안 됐어? 그러네. 오늘 병원 치료도 받고 약 받아와야겠네. 오랜만에 우리 사람 구경하러 갈까? 너 산에서 내려가는 거 괜찮겠어? 읍내 왔다 갔다 하려면 차가 있어야 할 텐데 차 없이 어떻게 지냈어? 여기 올 때 마음은 이 산을 절대 내려갈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자꾸 더 살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면서 먹고 살려고 읍내 마트에 가서 식자재를 사게 되고 병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더라고. 잘한 거야. 암 환자들은 산에서 요양하면서 좋아지는 경우 많다고 하잖아. 너도 좋아질 수 있을 거야. 저는 가희와 같이 지내는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를 떠나보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모처럼 읍내에 나온 가희는 여기저기 구경 다니면서 많이 들떠 보였어요. 그때 불현듯 예전에 무당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제 박복한 팔자를 극복하려면 몸에 금붙이를 해야 된다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가희를 만난 건 정말 기적적인 행운이었고 왠지 우린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희야, 우리 금목걸이 하나씩 할까? 똑같은 걸로. 갑자기 웬 목걸이야? 너가 비웃을 수도 있는데 내가 하도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점을 보러 갔는데 금붙이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팔자가 좋아진다고 하더라고. 미신이라면서 안 믿었는데 또 나쁜 일이 생기니 이제는 그 말 믿고 싶어졌어. 비싼 건 못하고 14K 목걸이 하면 되겠다. 금은방에 들어가서 똑같은 모양의 금목걸이를 우린 목에 두르고 편의점에서 일회용 사진기를 사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 평생 이 목걸이 떼기 없기? 그래, 잘 때도 샤워할 때도 항상 끼고 있을게. 전 그렇게 산에서 3개월 정도 지냈고 아빠가 걱정돼서 집에 잠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가희야, 나 이제 몸도 다 회복됐고 아빠 보러 잠깐 갔다 올게. 나 사라져서 아빠 많이 걱정하실 거야. 식사나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 그래, 얼른 갔다 와. 난 항상 여기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고 싶을 때 와. 나 올 때 너 좋아하는 햄버거 사올게. 맨날 채소만 먹어서 지겹다며. 햄버거 좋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너무 먹고 싶어. 약 잘 챙겨 먹고 쉬고 있어. 아빠만 보고 금방 올게. 전 그렇게 친구와 헤어져 아빠 집으로 갔습니다.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어딨어요? 이 집 아저씨 따님이시네. 왜 이제야 왔어? 내가 연락하고 싶어도 전화번호도 모르고 얼마나 애 같았는데. 마침 잘 왔어. 안녕하세요, 주인 아주머니. 아빠한테 무슨 일 있으세요? 아유, 말도 마. 딸이 사라졌다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맨날 술 마시고 딸 찾는다면서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랬어. 그러다 술병이 났는지 어느 날 쓰러져서 병원으로 내가 데리고 갔어. 얼른 가봐. 주인 아주머님이 알려준 병원으로 갔고 아빠는 간경화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저를 보며 살아 돌아와줘서 고맙다며 통곡을 하고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아빠 병간호를 하다 보니 가희를 잊게 되었고 몇 달 후 아빠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흘렀고 가희와 헤어진 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공장과 식당을 다니면서 일해 모은 돈으로 동네 조그만 백반집을 차렸습니다. 식당이 작아서 대부분 혼자 오는 손님이 많았고 주로 동네 단골들이었습니다. 오늘은 식사가 늦었네? 네, 이모. 오늘 과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늦었어요. 다들 술 마시러 갔는데 전 이모 밥 먹고 싶어서 혼자 빠져나왔어요.
아유, 맨날 먹는 내 밥이 뭐가 맛있다고. 반찬 푸짐하지 가격은 또 얼마나 착해. 우리 같은 배고픈 대학생들한테는 고급 레스토랑이 안 부럽다니까요. 그래, 많이 먹어. 다이어트 할 생각 말고 네가 뺄 데가 어딨니? 손님 오시네. 어서 오세요. 저 여기 식사 뭐가 되나요? 여기 메뉴판에 있어서 살펴보시면 돼요. 아,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요. 말로 해주시면 감사드려요. 아저씨? 저기 벽에 글자 엄청 큰데 저기 안 보이세요? 자세히 보니까 남자는 검정색을 입힌 렌즈에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더라고요. 저희 집은 백반정식이 맛있어요. 조기, 제육볶음, 소고기국은 기본으로 나가거든요. 네, 그럼 그걸로 주세요. 물은 셀프인가요? 아, 제가 갖다 드릴게요. 이모, 제가 할게요. 근데 아저씨, 이 동네 분이시죠? 저 아저씨 몇 번 본 것 같아요. 맞다사거리에 있는 안마원에서 일하시죠? 맞아요. 어떻게 젊은 아가씨가 안마원에 와봤어요? 저 거북목 때문에 너무 아파서 엄마랑 같이 갔거든요. 아저씨한테 안마 받고 저 금방 나았잖아요. 아저씨 진짜 실력 좋으시던데요? 아, 그렇군요. 잘 됐네요. 식사 나왔습니다. 아저씨 다음에 또 봬요. 이모 나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저 아가씨 단골인가 봐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싹싹하고 부침성이 좋네요. 그렇죠? 저희 가게는 혼자 오는 분들이 많아서 저랑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친해지세요. 선생님은 오늘 처음 뵙네요. 원래 다른 곳에서 일하다가 여기 온 지는 한 달도 안 돼요. 사거리에 있는 밥집에서 밥을 대먹다가 거기가 없어져서 여기가 눈에 띄어서 들어온 거예요. 조금만 더 걸으면 되거든요. 네, 여기 반찬들은 뷔페로 해놔서 마음껏 드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에 정수기통이 있고요. 오른쪽에 밥통 있어요. 밥도 더 드시면 되고요. 저 완전히 앞이 안 보이는 건 아니니 그렇게 상세하게 안 알려주셔도 돼요. 사고로 시력이 안 좋아져서 희미하게는 보여요. 아, 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유, 전혀요. 사장님 음식 솜씨가 대단하신데요. 너무 맛있네요. 저도 단골 될 것 같아요. 입맛에 맞으시다니 다행이네요. 언제든 편하게 오세요. 몸 찌뿌덩하실 때 저희 안마원에 한번 들르세요. 저기 사거리에 있는 편의점 건물 2층이에요. 네. 안 그래도 요즘 어깨가 뻐근해서 병원에 가야 되나 싶었는데 갈 시간이 없어서 못 가고 있었거든요. 안마 받아봐야겠네요. 며칠 후 전 그 남자분이 일하는 안마원을 찾았습니다. 오셨군요. 제가 잘 안마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런데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안마하는 거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 하나도 안 아파요. 편안하게 쉬다 가신다 생각하면 되세요. 자, 이리로 오시죠. 남자는 노련한 손놀림으로 마사지를 해주는데 아팠던 어깨가 진짜 거짓말처럼 안 아프더라고요. 그 후 몇 번 더 안마를 받으러 갔고 남자도 매일 점심 식사하러 저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자와 가까워지게 되었고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내 불행이 이 남자에게 옮겨갈까봐 거리를 뒀지만 제 마음이 이미 남자에게 향하고 있어서 제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제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준호 씨는 전 부인과는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아내가 많이 아파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딸애가 하나 있어요. 이제 5살인데 아주 착해요. 혼자서 아이 키우기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것도 여자아이라 손이 많이 갈 텐데. 그래도 다 하게 되더라고요. 딸의 머리도 묶어주고 공주 옷도 사다 입히고 어떻게든 신경 쓰느라고 쓰는데 어설프긴 해요. 우리 결혼하기 전에 먼저 아이랑 제가 친해져야 할 것 같은데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는 건 어떠세요? 그거 좋겠네요. 아이한테도 마음의 준비할 시간은 줘야 되니까요. 며칠 후, 병수발 5년 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유난히 나를 흔들던 한 남자와 재혼을 결심하고 새 남편 5살 딸과 같이 밥을 먹는데 아줌마 목걸이 그거 어디서 났어요? 나도 있는데. 하며 의붓딸이 똑같은 목걸이를 보여준 순간 의붓딸을 안고 오열했습니다. 저를 처음 본 아이는 저를 잔뜩 경계했고 울면서 그릇을 깨뜨리고 제가 싫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깨진 그릇에 다리를 상처를 입고 남자친구는 아이를 혼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난감해하며 진아 씨, 오늘 유미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다음에 자리 마련할게요. 오늘은 이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친 상처도 얼른 치료하셔야 되잖아요. 네, 유미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야단치지 마시고 잘 다독거려 주세요. 그렇게 의자에서 일어서면서 몸을 숙이다가 옷 속에 있던 목걸이가 니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간 울던 아이가 울음을 그치면서 이 목걸이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나랑 똑같은 목걸이를 꺼내서 보여주는데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유미야, 이 목걸이 누구 거야? 이거 내 거예요. 이 목걸이 아빤 처음 보는 건데 어디서 난 거야? 똑바로 말해. 엄마가 준 거야. 아빤 엄마 목걸이도 몰라? 엄마가 준 거라고? 준호 씨, 유미 엄마 이름이 뭐예요? 윤가희예요. 근데 이름은 왜요? 윤가희 이름을 듣는 순간 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한 채 오열했습니다. 진아 씨 왜 그러세요? 가희 제 친구예요. 가희가 세상을 떠났다니. 전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 목걸이 펜던트 뒷면에 보면 우리 둘 이니셜을 새겨뒀어요. 항상 몸에 지니면서 서로 잊지 말자고 했는데 제가 사는 게 바빠서 너무 무심했어요. 가희를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남편 떠나보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안 좋은 생각으로 산에 갔어요. 산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의식을 잃었고 제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가희였어요. 그때 가희는 암 투병 중이었고 남편에게 짐 지우기 싫다고 도망왔다가 그랬어요. 그래서 산에서 지내면서 몸이 좋아지면 남편과 딸을 찾아가겠다고 말했어요. 유미 엄마가 집 나가서 산에서 지냈다고요? 전혀 몰랐어요. 거기서 3개월간 지내면서 평생 잊지 말자며 커플 목걸이를 사서 걸었던 거예요. 다시 가희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서로 연락이 끊긴 거고요. 유미야, 엄마가 목걸이 주면서 다른 말은 안 했어? 이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엄마가 제일 친한 친구와 똑같이 맞춘 목걸이고 소중하다고 했어요. 항상 목에 걸고 다니라고요. 그러면 저를 지켜준다 했어요. 맞아. 아줌마도 이 목걸이 한 번도 뺀 적 없어. 유미 엄마랑 아줌마 정말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이야. 그럼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제일 친하다는 친구예요? 그래, 맞아. 아줌마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아이는 내가 엄마 친구란 걸 알고 울던 걸 멈추고 저를 대하는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집에 왔더라고요. 거의 쓰러질 듯이 몸이 안 좋은 상태였어요. 이미 그때 집사람은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는 말 안 해서 산에서 그렇게 혼자 지냈으리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집에 온 지 2주 후에 그렇게 떠났어요. 이 사진 가희랑 목걸이 맞춘 기념으로 찍은 거예요. 아, 진짜 똑같은 목걸이를 걸고 있군요. 가희 아니었으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했어요. 가희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고 그동안 늘 난 불행을 몰고 오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살다가 마음을 바꾸게 되었고요. 근데 어떻게 진아 씨랑 제가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아마 하늘나라에서 가희가 저희 둘을 연결시켜 준 거 아닐까요? 아줌마, 제가 아줌마 다치게 해서 미안해요. 유미, 다시는 아줌마한테 떼쓰고 소리 지르고 나쁜 짓 안 할게요. 아줌마 유미 안 미워할 거죠? 당연하지. 유미가 얼마나 예쁜데. 아유, 다행이다. 그럼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결혼해줘요. 유미가 허락해 준 거니? 고맙다. 아줌마가 유미 많이 사랑해줄게. 이 녀석, 아까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유미가 엄마를 참 많이 좋아했거든요. 엄마를 좋아한 것처럼 진아 씨도 많이 좋아할 거예요. 목걸이 때문에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를 구해준 제일 친한 친구의 남편 딸과 다시 가정을 꾸려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게 된 거죠. 전 계속 식당을 했고 손맛이 소문나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여보, 나 꼭 당신한테 해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그동안 장사하면서 적금 든 돈으로 당신 눈 고쳐주고 싶어요. 가희가 아플 때 실수로 당신 눈 다치게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죄책감에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남편, 딸 옆에 있으면 더 몹쓸 행동을 할까봐 떠났다고 했어요. 가희가 더 이상 마음 아프지 않게 제가 도와주고 싶어요. 나도 몇 번 병원에 가서 수술 상담을 받아봤지만
다들 힘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지인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의 저명한 안과 의사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미국 가서 치료 받아봐요. 미국에 가면 내 눈을 고칠 수 있을까? 남편은 반신반의했지만 간곡한 저의 부탁으로 미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예전에 일하던 증권회사에 취직해서 요즘 야근하는 것조차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